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번 영상에서 가을 파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랬더니 질문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그래서 가을 파종은 어떤 꽃을 파종하세요? 두 번째는, 가을에 파종해서 모종이 생기면 겨울에 어디에서 키우나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번 가을에 실제로 파종할 꽃들과 그 모종들이 겨울나기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8월 말 지금 저희 정원에는 어떤 꽃들이 피어 있는지도 잠깐 둘러보고요. 마지막에는 내년 여름을 위한 수국 준비도 해보겠습니다. 이번 가을에는 다년생 야생화를 중심으로 파종을 하려고 해요. 제가 참고한 곳은 야미가든인데요. 8, 9월 파종해서 노지 활동할 수 있는 다년생 꽃 40가지를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8월과 9월에 파종하고 싹이 올라오면 10월 중순쯤 노지에 정식한 다음 겨울을 보내고 봄부터 여름 사이에 꽃이 피는 다년생 꽃씨앗 모음이에요. 제가 고른 기준은 간단합니다. 제가 좋아하거나 키워보고 싶은 꽃, 그리고 우리 정원에서 겨울을 날 수 있는 꽃이에요. 그렇게 고른 꽃들이 하설초, 혼합 campanula, 숲초롱꽃, 리아트리스, 절구대 에키놉스, 에린지움입니다. 이 중에서 혼합 campanula와 숲초롱꽃은 저도 처음 키워보는 꽃이라 살짝 긴장되는데요. 이 둘은 어떻게 자라는지 저도 지켜보면서 나중에 따로 보여드릴게요. 하나씩 살펴보자면 하설초는 제가 참 좋아하는 꽃이에요. 영하 39도까지 견디는 다년생 꽃이긴 하지만 과습에는 많이 약한 것 같아요. 작년에도 꽃이 피긴 했지만 지금은 다 사그라들어 파종해서 늘려보려고 해요. 리아트리스는 많은 분들이 이미 키우고 계신데요. 여름 화단의 수직 포인트를 담당해주는 꽃이에요. 영하 40도까지 견뎌서 전국 노지 활동이 가능하고 여름에 내소성도 강하다고 해요. 절구대 에키놉스는 2월에 파종해서 실패했었는데요. 탁구공만한 파란색 꽃이 피고 월동 온도는 영하 30도라 전국 노지 활동이 가능합니다. 에린지움은 직근성 식물이라 주의해야 하는데요. 모종이 어릴 때 노지로 옮겨 심으려고 해요. 영하 30도 이하의 추위에도 잘 견디는 강인함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꽃이 있어요. 바로 호리버베나입니다. 제가 올해 1월에 파종해서 꽃을 보았는데요. 꽃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얼핏 보기에는 꼬리풀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선명한 보라색의 꽃이 아주 매력적이에요. 영하 34도까지 견디는 다년생 꽃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파종하는 시기는 지역에 따라 조금 달리 생각하셔야 합니다. 제주처럼 8월 말에도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가는 곳에서는 너무 일찍 파종하면 어린 모종이 더위에 힘들 수 있어서 저는 올해 9월 초쯤 파종할 생각이에요. 반대로 겨울이 일찍 찾아오는 추운 지역에서는 조금 더 서둘러야 합니다. 가을에 파종한 어린 모종을 노지에 옮겨 심은 뒤 첫 서리가 오기 전에 뿌리가 충분히 자리 잡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추운 지역일수록 첫 서리가 오는 시기를 기준으로 그 전에 충분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파종과 정식 시기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이죠. 이 씨앗들을 8월과 9월에 파종하고 10월 중순에 노지에 정식하면 겨울은 대체 어디에서 나는 걸까요? 사실 대부분은 노지에서 그대로 겨울을 보냅니다. 씨앗 하나하나를 보시면 월동 온도나 내한성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의 씨앗이 전국 노지 활동되는 것을 소개하고 있지만 혼합 campanula는 월동 온도가 영하 15도에서 영하 20도 정도로 남부지방과 제주도에서 노지 활동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가을에 파종하는 다년생 꽃씨를 고르실 때는 내가 사는 지역에서 노지 활동이 가능한 꽃인지 내한성 정보를 꼭 확인하고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국 노지 월동이 가능한 씨앗의 경우에도 어린 모종은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가을에 파종한 모종은 아직 뿌리가 충분히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에 한겨울이 강한 추위에는 동해를 입을 수도 있거든요. 특히 추위가 심한 지역이라면 지피나 낙엽 같은 것으로 주변을 덮어 보온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가을 파종 이야기를 했으니 지금 저희 정원은 어떤 모습인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8월 말이 되니까 정원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아직은 백일홍과 천일홍이 가장 풍성하게 피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여름 정원 같은데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름 동안 잎만 무성했던 꽃들이 하나둘 꽃을 피우기 시작하고 가을에 피는 꽃들도 꽃봉오리를 올리고 있어요. 더위가 한풀 꺾이면서 사계국화도 다시 예뻐졌고요. 버베나도 꽃을 하나둘 올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름 내내 잎만 무성했던 분홍색과 보라색 네메시아도 이제 다시 꽃을 보여주고 있어요. 노란색 코레옵시스는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꽃이라 내년에는 정원 여기저기로 더 늘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요즘 특히 눈에 들어오는 꽃들도 있습니다. 나도샤프라는 여름을 보내고 가을이 시작될 무렵 꽃을 피우는 구근 식물인데요. 제주에서는 구근이 노지에서 월동도 잘하고 번식도 잘하는 편이라 제가 좋아하는 꽃 중 하나입니다. 하얀 꽃이 피어있는 모습을 보면 작은 등불이 켜진 것 같아서 참 예뻐요. 루엘리아는 저희 정원에서 보라색과 분홍색으로 피고 있는데요. 햇빛을 좋아하고 성장도 빠른 편이라 가끔 가지치기를 해주면 훨씬 풍성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참 예쁘다고 생각하는 꽃이 바로 블루 사파이어 세이지예요. 청보라색 꽃이 시원한 느낌을 주는데 삽목도 정말 잘 되는 꽃이라 올해 삽목해 심은 아이들도 벌써 이렇게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명국도 이제 가을을 준비하고 있어요. 외성종은 벌써 꽃이 피기 시작했고 다른 추명국들은 이제 꽃봉오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명국을 키워보면서 느낀 건 과습은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키워보니 특히 배수가 좋지 않은 곳에서는 꽃봉오리가 올라오다가 마르면서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봄마다 너무 많이 번져서 뽑아내곤 하지만 이렇게 다시 얼굴을 보여주는 키다리 꽃버미 꼬리도 반갑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정원은 아직 백일홍과 천일홍이 한창인 여름 정원이면서도 한쪽에서는 가을 꽃들이 하나둘 준비를 시작하고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계절이 경계에 있는 정원이 참 좋더라고요. 여름꽃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가을 꽃들이 하나씩 자리를 이어받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년 여름을 위한 준비도 하나 해볼게요. 바로 수국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푸른 수국을 참 좋아하는데요. 제주에서는 오름이나 숲에서 산수국을 보면 유독 푸른색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희 집 정원에서는 분홍색 수국이 더 많이 피더라고요. 왜 그럴까 찾아봤더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수국이 꽃 색깔은 토양의 산도와 알루미늄이 흡수 여부에 영향을 받는데요. 산성 토양에서는 수국이 알루미늄을 더 잘 흡수하면서 푸른색으로 피기 쉽고 반대로 알루미늄을 잘 흡수하지 못하면 분홍색에 가까워집니다. 제주 화산토는 원래 산성인 편이라 자연에서 자라는 산수국들이 푸르게 피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저희 정원은 상토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 분홍색 수국이 더 많이 피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미스 사오리와 캔디박스 수국인데요. 수국이 푸른 발색을 위해 나온 블루 수국 소일에 심어볼 거예요. 단순히 산성인 상토가 아니라 수국이 푸른색을 유지할 수 있도록 pH를 조절해주고
전용 비료도 들어있는 제품이라서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 상토는 산성이라서 갓 뿌리를 내린 산목묘나 아주 어린 수국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삽목하자마자 바로 사용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뿌리가 충분히 자리 잡은 수국을 대상으로 사용해 보려고 해요. 저희 정원에 있는 수국들도 충분히 자리를 잡은 아이들부터 조금씩 적용해 볼 생각입니다. 과연 이렇게 환경을 바꿔주면 내년 여름에는 정말 푸른 수국을 볼 수 있을까요? 저도 결과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내년 여름에 꽃이 피면 오늘 준비한 수국들이 어떤 색으로 피어 있는지 결과 꼭 보여드릴게요.